잠깐만 저 아이 눈. 백화점 BVIP 라운지 한복판 수백억 자산가이자 제2건설 후계자인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딸랑이 하나를 집어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땀에 젖은 미화원의 등 뒤 포대기 속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죠. 아니야, 이 눈 색깔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색빛 홍채가 어떤 집안에서만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절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미화원은 아이를 업은 채 도망쳤고 남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멈춰. 백화점에서 마주친 전처, 그리고 그녀의 등에 업힌 아기. 이날의 만남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2건설 후계자이자 백화점 부문대표 강태준이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12층 BVIP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태준은 샹들리에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체크하며 예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조명, 이거. 태준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차가워. 딱 느껴져. 두 톤만 더 따뜻하게 해. 매니저가 허리를 굽히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대표님,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향기. 이거 누가 골랐어? 냄새가 너무 세. 머리 아파. 죄송합니다. 대표님, 바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당장 치우겠습니다. 매니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첩에 정신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켠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한 고객이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왜 이걸 쏟았지? 고객이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뒤에서 낡은 유니폼을 입은 미화원 서연이 급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엎여 있었고 아이가 칭얼거리자 서연은 식은 땀을 흘리며 포대기를 고쳐맸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내고 갈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작업 반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서연아, 내가 뭘 했어?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는 데리고 나오지 말랬잖아. 여기가 어디야? BVIP 라운지야. 서연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뭐야? 위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 당장 업고 나가든지 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손에 쥔 걸레를 더 세게 눌러 바닥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맡길 데가 없어서요. 아이의 울음이 다시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꼭 깨물고 포대기를 다시 고쳐맸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태준은 라운지 입구의 샹들리의 위치를 지적하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구석에서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는 여자의 운동화 뒤축이 꺾여 있었습니다. 뒤축이 완전히 눌려서 슬리퍼처럼 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수행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미관을 좀 해치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 왜 저 모양이야? 태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미화 인력입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고객 동선입니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서연? 태준이 숨을 삼키듯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 맞아?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고객들 사이에서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서연의 모습은 현실감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걸레가 손에서 힘없이 빠졌습니다. 철퍽?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어머, 이게 뭐야? 주변 고객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옷 망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관리가 왜 이래? 매니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연의 등 뒤 포대기 틈으로 아이가 쥐고 있던 딸랑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딸랑이는 대굴대굴 굴러가 태준의 구두 앞코에 부딪혔습니다. 딸랑. 태준이 그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이건? 태준이 홀린 듯 허리를 숙여 딸랑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포대기 속 아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가만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 라운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자신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이한 회색빛 홍채였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들고 있던 딸랑이를 떨어뜨릴 만큼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야. 말도 안 돼. 딸랑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이 색깔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태준이 입술을 떨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정적이 흐르는 라운지에서 태준이 서연을 부르려 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봐.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나 할 말 있어. 하지만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청소 카트를 밀어 태준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숨이 찬 목소리로 연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러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청소 카트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쾅! 요란한 소음이 라운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물걸레, 세제통,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 또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서연아, 잠깐만. 하지만 서연은 이미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사이 서연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연, 멈춰. 잠깐만 서라니까. 태준이 급히 앞으로 나왔지만 미끄러운 바닥과 쏟아진 도구들 때문에 발걸음이 늦어졌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그 안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서연. 태준의 목소리가 텅 빈 라운지에 남았습니다. 태준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서연을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카트와 당황한 고객들을 피하느라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비켜. 지금 비켜. 태준이 성급하게 외쳤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일이야. 경호원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상관없어. 지금 당장 비켜. 태준이 비상구 문을 잡아채며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로 들리는 다급한 발소리만이 서연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연,
거기서 쿵, 쿵, 쿵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젠장, 놓쳤어. 텅 빈 비상구 계단참에 선 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쾅! 아, 이럴 수가.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실장, 태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말 잘 들어. 태준이 숨을 고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CCTV 전부 확보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전부야. 비상구,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까지. 비서실장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전부. 단 하나도 빼놓지 마. 태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1분 단위로, 아니 가능하면 초 단위로.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비상구 계단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놓치지 마. 그날 밤 태준은 보안실 모니터 앞에 앉아 아이의 얼굴이 찍힌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회색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입에 댔습니다. 대표님, 뒷조사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이혼 직후부터 병원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개발 예정지인 달동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는 빼도 태준이 기사를 물리고 직접 스포츠카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그때 얇은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연탄 2장을 힘겹게 나르는 서연을 목격했습니다. 애 아빠는 또 술 마시러 갔어? 동네 노인이 서연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일하러 가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태준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으악! 좁은 단칸방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어왔습니다. 내 핏줄이 이런 꼴로 사는 건 못 봐. 태준이 아이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으로 태준을 밀쳐냈습니다. 이미 재혼했어. 다른 남자의 아이야. 서연이 벽에 걸린 낡은 남성용 작업 조끼와 바닥에 놓인 남자 구두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랑은 상관없다고. 서연의 외침에 태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남자 물건들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과거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협박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이 아이를 뺏어갈까봐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눈동자만 봐도 알아. 내 아이야. 태준이 아이의 눈동자를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얼굴을 포대기로 덮어버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배신감과 질투심이 뒤섞인 태준은 지갑에 있던 수표 뭉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궁해서 내 눈에 띄었나? 태준의 독설이 좁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수표들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태주는 시동도 걸지 못한 채 핸들에 머리를 박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을 백화점에서 즉시 해고해. 대표님,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연의 집을 노려봤습니다. 다시는 저 여자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끝이야. 태준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스포츠카의 엔진음이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뒤 태준의 약혼녀 세라는 인사팀장을 통해 서연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세라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서연이 새로 일자리를 구한 기자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이는 식당에서 세라는 일부러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세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뜨거운 국물을 든 채로 몸을 돌리는 순간 세라가 일부러 서연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세라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세라가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황급히 물수건을 가져와 세라의 손을 닦아줬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몸 쓰는 일이나 하지. 세라가 서연을 노려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태준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 세라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밖을 지나가던 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준은 애써 무시하려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식당 안쪽 쪽방에서 자고 있던 우주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놀란 서연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더럽다며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본 태준이 본능적으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켜. 태준이 세라를 거칠게 밀쳐내고 서연과 우주를 안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태준 오빠. 세라가 소리쳤지만 태준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은 비상등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서연을 백미러로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주야, 깨어나.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어 우주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자 멍자국 같은 반점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현아. 담당 의사 재현이 달려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재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레지던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긴급 혈액 검사. 재현이 태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습니까? 재현은 태준을 체열실로 끌고 가 억지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우주가 살려면 당장 수혈과 정밀 검사가 필요해.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영문을 몰라 반항하려 하자 재현이 쏘아붙였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침부가 아니면 살릴 확률이 희박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은 태준은 멍하니 자신의 피가 뽑혀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후 재현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태준의 가슴팍에 결과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당신이 버린 3년 동안 서연이가 혼자 지켜온 생명입니다.
재현의 싸늘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주는 병원 옥상 난간을 붙잡고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한 거야? 태준이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렸던 지난날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른 태준은 다시 병실로 내려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다. 태준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죄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리게만 해달라. 내가 뭐든지 할게. 서연은 태준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없이 누워있는 우주를 보며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의 옷자락을 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현은 태준에게 서연이 임신 기간 동안 썼던 낡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태준은 밤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태준이 자는 모습을 그린 스케치와 아빠를 닮아 눈이 예쁜 우리 아기라고 적힌 글귀가 눈물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 결과 태준의 골수가 우주에게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이식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최명희 여사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병원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최 여사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태준이 나타나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최 여사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지만 태준이 그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손자 목숨보다 회사가 중요하면 저를 파직시키십시오. 태준의 싸늘한 눈빛이 최 여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건드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태준의 선언에 최 여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기어이 내 등에 칼을 꽂는구나. 태준의 지시로 병원 보안 요원들이 최 여사의 수행원들을 밀어냈습니다. 최 여사는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태준은 회사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비서실장에게 모든 결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무균실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소독을 마친 태준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수척해진 태준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화면에 손을 대며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우주가 잠시 눈을 뜨자 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꼭 낫게 해줄게. 태준의 약속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식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묵주를 꼭 쥔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1분 1초를 영겁의 시간처럼 보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이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재현이 복도를 오가며 수술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수술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현이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이 땀범벅이 된 채 나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비서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주야. 우리 우주가 살았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준과 마스크를 쓴 우주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누구예요? 우주가 태준을 낯설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야. 우주 아빠. 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주는 태준이 건넨 장난감 로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우주가 처음으로 태준을 부르는 소리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원날이 왔습니다. 태준은 서연과 우주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우주를 위해 미리 꾸며놓은 방을 공개했습니다. 와, 방 천장에는 야광별들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최고급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주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예쁘죠? 우주만을 위한 방이에요. 태준이 우주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정성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놀이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솜사탕을 나눠 먹고 회전목마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엄마, 아빠, 재미있어요. 우주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과 서연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태준은 테라스에 촛불을 켰습니다. 서연에게 정식으로 재결합을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태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연의 대답이 테라스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긴급 뉴스로 전환되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제2건설 후계자의 숨겨진 혼외자, 논란, 친자 확인 소송 임박. 뉴스 앵커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준과 서연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 화면에는 그룹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경악했습니다. TV 화면 속 자료 화면에는 태준이 병원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최 여사는 어두운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여론몰이는 끝났으니 이제 진짜를 시작해. 최 여사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준은 서연과 우주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집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태준이 경호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불안에 떠는 서연을 안아주며 태준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이미 최 여사가 보낸 검은 차량들이 펜트하우스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로비는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태준은 기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홀로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아이가 정말 친자입니까? 전처와의 재결합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준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의 전력 공급 장치가 차단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분들은 대피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독면을 쓴 괴한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펜트하우스 층으로 침투했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사이 소방관 복장으로 위장한 괴한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으악! 서연이 우주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한들이 서연을 밀쳐내고 우주에게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을 씌웠습니다. 우주야!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이마가 찢어진 서연은 피를 흘리며
맨발로 괴한들을 쫓아갔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매달렸지만 괴한은 서연의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괴한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에 우주를 태웠습니다. 서연이 차 문을 잡고 늘어졌지만 차는 매정하게 출발해버렸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서연의 절규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서 소식을 들은 태준이 미친 듯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찢어진 옷으로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서연과 텅 빈 아이 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준은 이성을 잃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경찰청장이야? 도시 전체를 봉쇄해서라도 찾아내. 태준이 전화를 걸며 고함쳤습니다. 잠시 후 최 여사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먼지 가득한 폐공장 바닥에 묶여 기침을 토하는 우주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빠, 아빠. 우주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태준과 서연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대표직 사임서와 주식 양도각서에 도장을 찍고 한국을 떠나면 아이는 살려주겠다. 최 여사의 차가운 협박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갓 수술을 마친 우주가 호흡 곤란으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우주를 당장 놓아. 태준이 절규했습니다. 제한 시간 1시간. 최 여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사임서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서연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약속 지킬 사람이 아니야. 싸워서 이겨. 서연이 일갈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도끼를 읽은 태준은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협상 대신 전면전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은 금고에서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사님, 저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최 여사의 최측근이었지만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해 태준이 포섭해 두었던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지금뿐입니다. 어머니의 은신처와 아이의 위치를 넘기세요. 태준의 서늘한 목소리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태준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SNS와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최명희가 제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태준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납치 사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납치를 사주한 녹음 파일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재벌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황한 최 여사가 은신처를 옮기려 할 때 태준은 내부 고발자가 보내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우주야, 아빠가 간다. 태준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폐공장 입구에 도착한 태준은 차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용역들이 지키고 있는 창고로 돌진했습니다. 누구야? 용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과 처절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어디 있어? 태준이 소리치며 용역 하나를 골프채로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용역을 밟고 컨테이너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구석에 쓰러져 있던 우주가 희미하게 불렀습니다. 태준이 우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주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 뒤에 숨어 있던 최 여사의 하수인이 태준의 등을 흉기로 내리쳤습니다. 으악!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수인이 확인 사살을 하려던 찰나 뒤따라온 서연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붉은 벽돌을 집었습니다. 하수인의 머리를 온 힘을 다해 가격했습니다. 우주한테 손대지 마.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쓰러진 하수인을 뒤로하고 서연은 태준과 우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다 괜찮아.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최 여사의 비서진과 용역들은 전원 체포됐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최 여사 역시 출국 금지 명령으로 공항 로비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됩니다. 경찰이 최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태준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서연아, 우주는 괜찮아? 태준이 가쁜 숨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피 묻은 손으로 태준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우주 괜찮아. 당신이 지켰어. 서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우주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두 남자를 지키듯 그 곁을 지켰습니다. 폐공장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함께 최 여사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1년 후 라디오에서는 최명희 전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제2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보도됐습니다. 태준은 경영권과 지분 대부분을 소아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마을에 작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집 1층에는 서연의 이름을 딴 작은 갤러리 카페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다시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아이들이 물으면 서연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우주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태준이 직접 만들어준 나무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더 높이 밀어주세요. 우주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최고급 수트 대신 헐렁한 린넨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마당 한켠에서 서툰 솜씨로 바베큐 그릴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신 기침을 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놀러온 의사 재영과 전 비서실장이 태준의 모습을 보고 놀려댔습니다. 제게 서열 12가 고기 굽는 솜씨하고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보다 더 어렵다. 태준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서연이 내온 시원한 음료수를 받아 마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질녘이 되자 손님들은 돌아갔습니다. 세 식구는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해변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우주가 모래밭을 뒤적이다가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태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주려고 찾았어요. 태준은 그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추어 봤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어떤 보석이나 빌딩보다 이 조각이 더 빛난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태준이 우주를 한 팔로 안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파도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우주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던 남자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련을 안겨줄 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태준이 마지막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나 건물의 개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되었죠.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도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